1998년 3월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 자정을 넘긴 시각 매캐한 연기가 새어나오고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합니다. 그런데 이 소방대원들은 화재를 진압한 뒤 뭔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온몸이 붕대와 테이프로 감긴 사체였습니다. 바로 비디오 가게 주인인 김모 씨였는데요. 일반적으로 화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시신이 아니었던 겁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구타당한 흔적과 함께 주변에 혈흔이 낭자했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을 직감하고 수사에 착수합니다. 자연스럽게 김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측근 두 사람이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김 씨의 아내, 그리고 김 씨의 고향 후배이자 가게 일을 돕던 임모 씨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김 씨의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수상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발견합니다. 당시 비디오를 본 경찰들 충격에 휩싸입니다. 김 씨가 살해당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살인 비디오였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비디오를 남기면서 김 씨를 살해했는지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화재 사건인 줄 알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살인 현장이었거든요. 바로 1998년 경기 부천의 한 비디오 가게였는데 현장이 참혹했다면서요. 예, 이 사건도 우리 김옥준 의원 계십니다마는 엄청나게 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부천 비디오 가게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1998년 3월 1일입니다. 이날 이제 불이 나요. 네. 비디오 가게에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119에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급히 내려진 셔터를 잠금 장치를 열고 들어가가지고 했던 불을 껐습니다. 불 끄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거기에 미이라 형태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핏자국도 아주 선연하고 네.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참혹했어요, 상황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테이프하고 붕대로 사람의 몸을 꽁꽁 싸맨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는 밖에서 흉기로 또는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피가 다 묻어나오게, 그리고 혈흔이 낭자하게 이렇게 숨져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안면부가 다 함몰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전신에 다 다발성 그런 어떤 골절 골절이라고 같은 게 그러죠. 있었죠. 예, 그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였다는 것이 이제 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피살자가 보니까 네. 비디오 가게 그 주인입니다. 주인이었군요. 김 씨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명백한 살인 사건이다.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은폐하려고 방화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서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게 그렇게 큰 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강도 살인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사실 몸을 꽁꽁 까맬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강도라면 구태여 그렇게 어렵게 할 이유가 없죠. 뭐 붕대 감고 테이프 돌리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 아니고요. 그러면 저거 고문했을까? 네. 뭔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내려고? 네. 그런데 솔직히 동네 조그만 이 비디오 가게 하시는 분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무슨 비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입장에서. 네. 그러면 저분이 무슨 빚을 져가지고 이 채권자들이 와서 청부 폭력을 행사한 것일까? 그건 대체로 여러 사람이 오죠. 네. 예, 혼자 와가지고 저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경찰이 처음에 난해했던 겁니다. 네, 경찰이 그래서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네, 사실 이런 살인 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원한 관계가 있는지 네. 그리고 뭐 이런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서 혹시나 보험을 수령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해보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피해자 김 씨가 당시에 상해를 입게 됐을 때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보험에 가입을 돼 있었고 8천만 원 가입을 네. 8천만 원 받게 되는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사망 시에는 4억 원의 보험을 받게 되는 그런 생명보험에도 가입을 해 있었습니다. 4억 원이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분이 누군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아내였습니다. 아내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의심을 하고 이제 네.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범행 사실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혐의점이 보이지는 않은 상태였고 네. 하지만 근데 조금 이상한 것이 네. 이 아내와 함께 동거를 하던 고향 후배인 임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던 피해자와 함께 사람이 동거. 있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다른 관계다.
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임 씨에 대해서까지 고향 후배인 임 씨에 대해서까지 좀 혐의를 잡고 조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디오 가게 일을 도우던 임 씨가 굉장히 의심이 됐던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보험금의 수령인이 아내니까 네, 예. 아내도 확실히 혐의점을 좀 지우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내에 대한 거는 네. 염두에 뒀을 겁니다. 네. 다만 그 범죄를 실행한 사람은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아내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시켜서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아내도 그 용의자로 이미 그 머리를 자리 잡고 있었을 거고요. 네. 자, 이제 그 집에 와가지고 종업원으로 생활하던 피해자 그 김 씨의 후배. 네. 이 사람을 이제 조사를 경찰이 하게 되죠. 네. 그 당시에 너 그 범행 시간대에 뭐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나 잠자고 있었다. 네. 범행을 부인하는데 아마 그때 형사가 물어봤을 거예요. 너 혹시 이 사람 죽은 저 아내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호를 하는 겁니다. 그 형수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과잉보호하려는 그런 그 태도를 보이는데 그거는 형사들한테 엄청난 충으로 다가오죠. 예. 네. 실제로 그 아내인 장 씨가 어떤 남자에게 도망가라 이런 수상한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포착된다면서요. 네, 이 결정적인 단서가 된 건데요. 이 아내 장 씨의 음성 메시지를 수사팀이 이제 조사하던 결과 한 남성에게 그 사고 직후 도망가라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네. 바로 그 남편의 고향 후배 임 씨였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치정에 얽힌 보험금 사례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당시 현장에 임 씨는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본인은 잠자고 있었다고 극구 부인을 했죠. 아, 예. 그렇군요. 어쨌든 형사들은 임 씨가 형수 같은 존재였던 장 씨를 특별히 감싼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알리바이가 분명했던 상황이었고 임 씨의 알리바이는 사실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집중 추궁에 들어갔죠. 예, 아무래도 임 씨가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잠자고 있었다는 건 알리바이가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상하게 이 장 씨, 아내 말이죠. 거기를 감싸고 그다음에 그 아내의 남편, 네. 피살자죠. 이 피살자를 갖다가 비난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고 집중 추궁을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저 임 씨가 당시에 24살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장 씨 부부는 40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임 씨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뭐 구걸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 집에 왔는데 장 씨가 잘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일을 좀 도와주면서 그렇게 얹혀 사는 형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계가 깊을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임 씨가 형사가 왜 그랬냐 이렇게 한마디를 하니까 뭔가 많이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거 수사기법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임 씨죠. 네. 임 씨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고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수사하는 형사들이요. 네. 일부러 볼펜 같은 걸 밑으로 툭 떨어뜨려가지고 네. 볼펜 죽는 것처럼 하면서 밑에 내려가서 상대방 다리 떠는 거 이런 것도 확인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아마 당일날 이 사람 목소리 떨리고 엄청나게 불안 반응을 보인 겁니다. 네. 적어도 베테랑 형사들이 볼 때는 이거 뭔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겠죠. 완벽한 증거는 사실 네. 없으니까 한참 침묵하다가 갑자기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왜 그랬어? 이 한마디에 그냥 순식간에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게 왕왕 이런 게 있긴 한데 이건 수사기법이라 가능하면 언론에서 안 다룰 문제인데 오늘 다루네요. 우리 변호사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예. 위원님 왜 그랬어 하는데 저도 순간 예. 한방 덜컥했는데 일단 임 씨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르려다 잘못 맞아 그 피해자가 숨졌다. 후환이 두려웠다. 결국 자백을 한 건데 사실 시신의 형태가 미라의 형태였잖아요. 임 씨 혼자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보험 사기란 말이 네.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김 씨는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상해를 입었을 때도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해 있었거든요. 근데 김 씨가 당시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임 씨한테 제안을 한 거죠. 너가 나를 때려서 이렇게 내가 이제 강도를 이제 입어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너에게 3분의 1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임 씨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가담을 하게 됐는데 이 전 과정이 녹화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임 씨가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예, 김 씨를 살해까지 그렇군요.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디오 가게 주인과 그의 후배였던 임 씨가 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조금 때리고 불을 지르기로 한 건데, 근데 지금 사실상 살짝만 때린 게 아니잖아요. 아예 사람을 살해한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예, 이 사람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네. 보니까요. 처음에 이제 본인이 얘기한 대로라면 적당히 때리다가 너 너무 아파. 이 정도 선에서 끝내.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어요? 네. 그럼 멈추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형사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네. 이거는 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네. 오히려 더 험악하게 무지막지한 공격을 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근데 임 씨가 형수에게 굉장히 뭔가 깊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서요. 하여튼 이제 경찰도 아마 형수하고 연관성 여부를 엄청나게 추궁한 것 같은데요. 네. 그때마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피해자에 대해서 그놈은 죽어서 마땅하다. 네. 죽어 마땅하다. 네. 형수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랬다라면서 공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덤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형수와의 관계도 수상하지만 단순히 폭행이 아니라 정말 살인까지 이르게 된 경위도 궁금합니다. 아까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가 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임 씨의 이제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실은 이 살해 현장의 비디오 테이프가 그대로 나왔어요. 네. 사실은 비디오 테이프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집안에서 네. 어떤 그 오디오 테이프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비디오 테이프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었는데요. 일단은 먼저 이 피해자가 말이죠. 제대로 잘 묶어라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네 형님 발 들어보세요. 3분만 참으세요. 뭐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붕대하고 이런 걸로 계속해서 테이프로 꾹꾹 묶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피해자가 굉장히 여유만만해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 가해자는 굉장히 공손합니다.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주인과 노예처럼 굉장히 그렇게 공손하다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때렸다 그랬잖아요. 네. 때렸는데 원래 얘기한 대로 한다면 적당히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마구 때리는 거예요. 네. 그만 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사실은 말이죠. 그 옆에 그 돌멩이가 있었어요. 그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가차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결국은 이제 미동이도 없이 이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처럼 왜 돌변한 거죠? 이 사람 네. 그 형사들이 보고 놀란 건 그거예요. 갑자기 살기를 띠면서 폭행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너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섀도우야. 섀도우? 3,000살 먹은 악마다. 어머. 너 같은 거 살 필요 없어서 네. 내가 너를 응징하려고 네. 준비했고 나타난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무차별 폭행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원래 약속이 안 돼 있던 네. 돌멩이입니다. 네. 이 둔기를 들고 와서 안면부를 공격해서 살해하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하는 말들이 굉장히 섬뜩합니다. 섀도우, 그러니까 그림자다. 나는 악마다. 이 정도면 정신 이상자 같은데요. 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네. 이 임 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 자기가 막 악마처럼 변해서 공격을 하던 모습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테이프를 보고서 임 씨를 면담했던 당시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들도 견해가 다양했는데요. 환청, 환시나 망상 증세를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악령이 빙의한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다중인격 장애 소견이 보인다.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 범행 동기가 뭔가 정신 이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찰들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네, 사실 일단은 그 임 씨와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의 관계는 사실은 친한 선후배였는데 네. 근데 이제
임 씨가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좀 집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집안 곳곳에 이제 몰래 카메라 설치를 해놓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뭐 부엌에는 이제 녹음 테이프를 설치를 해놓기도 해서 이제 그 좀 염탐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후배가 형수한테 집착을 한 거군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이제 피해자인 김 씨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추궁을 하니 그렇게 추궁을 받는 모습도 후배인 임 씨 입장에서 못마땅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험 사기를 공모를 하면서 너가 나를 이제 때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지만,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후배 임 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살인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임 씨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엽기적인 행각으로 감춰지긴 했지만 형수에 대한 뭔가 집착이 작용했다. 이렇게 본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도 잃었고 또 가출을 해가지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사람이 비디오 가게에 와가지고 형수가 잘 대해주니까 형수에 대해서 사랑을 느낀 것 같고, 그래서 그렇군요. 집착을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잘못된 관계에서 갖게 된 임 씨의 감정이 이렇게 변질되는 건데, 결국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신 분열증이 일심된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처음부터 계획 살인이다, 이렇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판결의 재구성 여기까지 짚어봤고요.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